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에 산전산후 난임 불임의 내용을 조금 더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에는 세 가지 디프로마 과정이라고 경줄기약, 그리고 아로마, 그리고 컬러 테라피 이렇게 나뉘었고요. 세 번째 산전산후 난임 불임은 경줄기약이라는 이론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줄기약의 오행에 독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오행의 그 분류를 산전산후에서 난임불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난임불임이 왜 생기느냐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분류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인 내용을 거기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장기가 안 좋을 때 어떤 관리를 해주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 정도 읽어보시거나 유튜브 채널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산전산후 관리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치과의 자세라고 하죠. 임산부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 마사지, 림프 드레나지 스타일로 치과의 자세 기준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특히나 발목에 있는 혈자리들이 우선 유산혈이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압력을 전혀 주지 않고 마사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자궁에 대해서 우선은 조금 꼼꼼히 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자궁의 위치를 보면요. 길이나 모양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술해 보았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궁은 배꼽 꼬리뼈의 60도, 축에서 60도가 이루면서 정, 중, 시상면에 어디와 어디 사이? 방광과 직장 사이. 네, 어디와 어디 사이? 방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은 위치하는 것이 무슨 모양이다? 서양배. 서양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다? 계란보다 약간 작다. 그리고 길이는 몇 센치? 8cm. 8cm. 폭은 몇 cm? 4.5cm. 4에서 5cm 정도. 두께는 2.5 정도, 그 정도의 센치가 있어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하면 우리 원장님들이 따라하면서 이거 하면서 아예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정시상면에 어디와 어디 사이에 방광과 직장. 네, 자궁이 위치하고 있다. 모양은 어떻게? 서양배. 서양배 모양이고 길이는 8cm. 네, 크기는 계란보다 작다. 제가 순서를 바꾸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크기는 계란보다 약간 작다. 길이는 8cm. 폭은 4에서 5cm. 두께는 2.5cm.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이쁜이 수정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의 이쁜이 수정이라고 있고 요번에 새로 나온 질에 넣는 조그만 자면서 하는 수정이 또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요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만든 제품이 아니라 인체공학적으로 자궁의 크기나 둘레나 그걸 감안하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형태의 물방울 수정은 자면서 하니까 금방 씻거나 그 불편함을 없애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얘는 자궁이 밑으로 꺼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관략근 자체가 이 인대가 여러 개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가 늘씬해서 밑으로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쁜이 수정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작은 것보다. 자, 그러면 자궁의 위치가 있는데요. 자궁은 여러 개의 인대들이 붙어 있어요. 어디? 자궁관, 또 자궁원, 또 난소. 요 세 가지의 인대들이 연결처럼 이렇게 끈처럼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대들이 늘씬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엉덩이가 밑으로 빠질 수 있고 또 요실금이 올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볼까요? 자,
그 우리 자궁의 위치는 장부의 모하고 모 사이, 방광과 방광과 직장 사이. 네, 무슨 모양이다? 서양 네, 서양배 크기는 계란 계란보다 약간 작다. 길이는 8cm. 8cm, 둘레는 4 내지 5 5cm. 자, 두께는 2.5cm. 2.5cm. 그리고 인대가 자궁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인대들이 있는데 자궁관, 자궁원, 난소 세 개의 인대들이 붙어 있다. 자, 금방 했는데 금방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죠? 자, 그럼 임신 치과의 자세의 장점을 보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치과의 자세로 하는 거는 간단해요. 아기가 임신했을 때 척추를 누르잖아요. 그죠? 아기가 커질수록 더 척추를 누르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니까 위도 누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옆으로 뉘어서 하면 아기도 편안하고 척추도 눌리지 않는다는 게 치과의 자세의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산모의 우선 치과의 자세를 했을 때 장점이 어디 기능을 어떻게 된다? 심장 기능을 최소화,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부비동 출혈과 가슴 압박, 위를 누르기 때문에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바로 누워있을 때. 그래서 치과의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신적 안도감도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잘 때 사실은 척추가 되게 편안하거든요. 자, 그리고 방광도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해요? 약간 다운이 되면서 치과의 자세를 했을 때 방광 내 압력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로 누운 자세에는 고혈압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대요. 바로 누운 자세의 고혈압도 방지한다. 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산모의 어디 부분을 안정화시킨다? 심장 네. 자, 어디를 압박감을 덜 준다? 가슴. 또 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그리고 어디에 압력을 줄인다? 방광의 압력을 줄인다. 그리고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가 무슨 자세다? 치과의 자세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여성 난임과 불임의 정리는요, 되게 간단해요. 불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잠자리를 안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아이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난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불임은 어떤 거냐? 검사를 했더니 이게 불임인 건지 아닌지는 둘이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는 검사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이상하게 난임이 생기는 거야. 자, 그건 뭐예요? 생물학적인 자기 몸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것도 거기 들어갈 때고 육체적으로 힘듦이 들어갈 수도 있고 면역성이 저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의 흐름이 정체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 모두 심인성 병이라고 하는데 심인성 병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여튼간 1년 안에 임신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난임으로 한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을 때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남성의 생식기나 그 정자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됐는지 2차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남성의 이 정자수가 너무 활동이 적어. 그리고 이 정자수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것과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정상적인 우리 생리 활동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뭐 다른 생리 활동 빼고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 병원에 가서 한다. 그때 이제 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불임은 영원한 불임이 병원에서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인공수정을 해야 돼요. 그거가 나온 불임과 그렇지 않고
나는 첫 아이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첫 아이 낳았으니까 두 번째도 낳겠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두 번째 안다는 것, 이거를 이전에 임신을 했어도 두 번째 안 되는 걸 2차성 불임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자, 요즘 부부 두 쌍 중에 한 명이 불임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게 이제 나이가 오래되면서 부부 10쌍 중에 2쌍이 불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우리가 먹는 음식, 환경적인 요인, 또 늦게 결혼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영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7배가 늘어났다. 이 데이터를 만든 건 제가 5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환자 증가가 그래서 뭐가 많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하는? 인공수정. 그래서 쌍둥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러 개의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쌍둥이가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인공수정하면서 거의 쌍둥이 확률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성의 난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볼게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자, 여성 난임의 원인. 우선은 난임의 원인은 크게는요. 남성의 원인이 30%, 여성의 원인이 30%, 쌍방의 원인이 10%, 그리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게 3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예전 같으면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여자들만의 어떤 문제점으로 시각을 바라봤거든요. 아이를 못 가는 게 너는 병원에 가면 여자만 가야 되고. 근데 지금 뭐예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둘이서 같이 가서 불임에 대한 검사나 난임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게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임 이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예전에 어떤 원장님 기억이 나는데요. 양쪽이 원인인 경우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정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자, 남성의 난임의 원인은 크게는요 3가지로 분리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액이 이상이 있고, 두 번째는 고환의 이상이 있고, 그 다음 내분비의 이상이 있고, 장부 자체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떨어지면서 한다는 걸 내분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성 난임의 원인은 거의가 30-40%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은 배란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근데 피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1년에 딱 한 번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은 뭐 퇴경이 되기 전에는 2달 뭐 석 달 만에 한 번씩 한다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인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게 정상이래요. 괜찮은 거래요. 규칙적으로만 하면. 1년에 한 번을 해도. 근데 임신 확률은 조금 좀 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다면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거 있죠.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3번을 하는데 규칙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 안 했다 이런다든지 이런 불규칙한 어떤 형태가 가장 안 좋다는 거예요. 피년보다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0-40%의 배란장애가 가장 큰 부분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네. 복막 인자가 약해서 하는 경우, 난관과 복막 인자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도 30-40%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10-15%. 그러니까 남성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여성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게 시민성, 스트레스성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런 말을 쓰죠. 이렇게. 자, 넘어가서 자,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뭐냐면요. 건강한 여성이라면 난소의 하나의 난포가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지만 잘 자라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 말고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되지 못하고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배란이 안 되고 난포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양이 너무 많은 걸 키우려고 하니까요. 에스트로겐 양이 확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각종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사실은요, 젊은 여성들한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러 개의 난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개의 난소를 키움으로써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그거를 비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여성의 난임이나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안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생각하죠? 엄청 이거를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어떤 현상이고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데요. 이 난임이 되는 경우에 특히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여성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남성들이 난임의 그걸 결과물을 받잖아요. 정자수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라는 걸 딱 진단을 받으면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사실 끝난 게 아닌데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되게 치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치료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따라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 대신 오픈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 비만이에요. 비만이 되면서 호르몬 이상이 생기고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 피로, 몸이 냉하게 되는 어떤 습관성, 음식들을 잘못 먹거나 이런 것들, 뭐 수면,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비만. 이유가 비만으로 인한 다당성 증후군이 이제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요, 몇 프로? 체중을 잘 5%만 감소해도요, 몇 프로? 50%가 저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비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관리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음식 조절해야 되고, 운동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면역성 자체에 떨어진 걸 충분히 올려내고, 그렇게 되면 체중 5%는 되게 심한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55kg다, 키가 작은데 약간 비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다낭성 증후군이 걸렸다, 5kg만 빼면 50%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고객이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꼭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때 체크해야 될 게 어디다? 비만이다. 자, 복부 비만의 난임은 지방형과 기여형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지방형은 너무 많이 먹어서 축적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체내에 담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치골 있죠. 이게 담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냉도 약간 노란 냉이 자주 피곤하면 생길 수 있고요. 여기가 딱딱해요. 부드럽지가 않고 치골이 있는 부위 있죠. 서해부로 내려가는 이 라인의 가운데 있는 치골이 있는 라인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담습이 너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문질러 보는 것만으로도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어떤 원인인지를 찾을 때 비만하고 여기를 문질러 보면 딱딱한지를 볼 수 있어요. 지방형으로 돼 있는 것은 음식 조절 무조건 해야죠. 그죠? 자, 근데 많이 먹지도 않아요. 나는 생각보다 많이 먹지도 않고 음식 조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왜 걸리는데 이게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기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제일 많이 있는 건 비만이고 음식 조절을 해서 50%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앞에 치골이 있는 데가 딱딱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여형들은 대사가 안 되면서 신진대사, 내분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원기가 허한 상태는 원기를 회복시켜 주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한 거고 얘는 음식 조절이 제일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한 번 더 했죠. 아까 저희 나온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자, 남성 원인이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 몇 프로다? 30%. 여성은? 30%. 쌍방은? 10%.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30%. 네. 그 내용이에요. 남성엔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난임의 문제? 정액 이상 또 운동 부족. 네. 고환 고환 이상, 내분비 이상.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다낭성 난포군으로 비만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맥류라고 하고 잠복 고환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흡연, 열, 내분비 이상 요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 이 서해부 라인 마사지를 사실은 많이 해주고 회음부 있는 데 있잖아요. 회음부 바로 위에 고환하고 그 사이 그 부분 마사지를 충분히 해줬을 때 기능적으로 약간 저하되신 분들 있잖아요. 활동성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마사지로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해요. 하루에 100번씩만 마사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